꼬질꼬질 아니죠? 꼬꼬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우리를 똑똑하게 해주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분이 자리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똑똑해지는 기분입니다. 영광입니다. 박종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단단히 각오하고 왔어요. 아, 예. 사실은 어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맞습니다.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일단 오늘 꼬리공탕 함께 해주신 소감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첫 출연인데 네. 사실 제가 두 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태진 씨는 옛날 그 얘기해도 되나요? 그 방송 말씀하셔도 돼요. 네. 잼 라이브 저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우승도 하셨어요? 우승은 안타깝게 못했고. 네네. 박사님이신데. 저는 2번 했는데. 진짜? 아니 이게 항상 그 한 8번, 9번에서 좀 많이 좀 맞습니다.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다 그 사기꾼들이에요. 이제 떠나셨다고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문쌤은 어? 저는 얼마 전까지도 진짜로 그 네. 일타 강사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네.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아닌 네, 것 같죠? 꽁트입니다. 아, 네, 꽁트. 근데 이제 제가 왜 또 문쌤 그 동영상 제가 그 관심 있게 봤던 이유가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얘기할 주제가 사실은 이제 경제 관련된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혹시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번 연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봤던 수능, 어.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인 네.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 국어 영역에 40번 문제 뭐가 나왔냐면 그 극악의 난이도라고 뭐 몇 분 잡아먹었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일타 강사에 확실히 그 BIS 비율을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BIS. 예. BIS가 뭐죠? BIS 아닌데. 이것도 퀴즈로 한번 해볼까요? BIS가 혹시 비즈니스? 비즈니스? 노. 뱅크. no. 제가 뱅크. 힌트 드리겠습니다. 뱅크. 뱅크 오브 인더스트리얼. 약간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하면 이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인터레스트. 표현하면 이자.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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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일 쉬운 단어인데. 국제 결제 은행입니다. 그래서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이제 줄임말인데 어차피 못 맞출 뻔했네요. 맞습니다. 예. 아는데 난 퀴즈가 화가 아닌 났네요. 게 다행인 걸로. 그래서 하여튼 이 BIS에서 정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 네. 은행권의 이제 어떤 그 자본의 건전성을 이제 그 나타내는 비율인데 저도 이 수능 문제를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못 풀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혜진 씨가 앞에 이제 맨날 인트로 할 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뭐 맞아요. 이러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런 것까지 수능에 내야 했었나 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뭘 느꼈냐면 이게 이제 바야흐로 우리 국민들도 또 뭐 이제 수험생들도 경제 관련된 공부, 금융 관련된 공부가 이제는 필수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 예. 한번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많이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좀 재밌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첫 시간이니까 조금 기초적인 걸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녹화하기 전에도 상훈 씨가 좀 여쭤보긴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좋은가요, 나쁜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과연 한국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 지표일 겁니다. 경제 지표. 예.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떠냐를 알 수 있는데 혹시 두 분은 경제 지표 하면은 생각나는 거, 내가 아는 경제 지표 혹시 뭐가 있을까요? GDP. GDP. 역시 예전에 그 경제 방송 한번 진행도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너무 과대평가해 주시니까 부끄럽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저는 몇 개 문쌤은 있습니다. 이제 그 인건비 대비 물가 정도를 얘기하는 빅맥 지수가 있고요. 빅맥 지수. 빅맥 지수. 어려운 이제 거 소득 나왔습니다. 대비 지금. 이제 식품에 쓰는 이제 그 엔겔 지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블랙핑크 지수도 이제 있지 않을까. 블랙핑크 지수는 뭐죠? 블랙핑크 지수. 지수? 네. 멤버 이름. 네. 지수. 씨가 멤버의 제가 지수. 블랙핑크 제일 예. 좋아하는. 제가 뭐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고급 지표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빅맥 지수 빅맥 얘기하셨는데 혹시 얘기가 나온 김에 빅맥 지수 뭔지 태진 씨 알고 근데 계세요? 똑같은 빅맥인데 나라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예.
표준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지수인 맞아요. 거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환율이에요, 환율. 아 환율이. 통화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아, 통화가치 비교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는데 예를 들면 한 개에 2,000원이다. 네. 근데 그 똑같은 그 품질의 햄버거가 미국 가면 얘가 1달러다. 라고 하면 환율로 계산해 보면 1달러하고 우리나라의 2,000원하고 같은 거죠. 그럼 환율은 즉 1달러당 2,000원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래서 비슷한 광고가 나온 게 이게 이제 전혀 대본에 없던 건데 이제 술술 나오네요. 그 4달러 광고 아시죠? 네, 4달러. 맞아요. 네, 우리 4달러. 김영철 네, 선배님께서 네, 네. 했던 4달러.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종업원이 막 놀래잖아요. 막 이런 게 또 들어가는데요. 그랬더니 4달러. 4달러. 그죠. 예. 근데 이제 4달러 하면 우리나라 환율로 지금 계산하면 대략 지금 한 4,500원 네.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패키지의 가격이 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빅맥 지수는 동일한 그 비슷한 품목을 가지고 이게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하고 또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서로 비교하면 그걸로 얼추 환율을 계산할 수 있다. 아, 그게 바로 이제 빅맥 지수입니다. 아. 네. 그 어려운 지수를 우리 문쌤께서 그러니까. 그럼 그 빅맥 지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저 시급이랑 이렇게 엮는 거는 그 나중에 파생되는 개념들인. 최저 시급은 그러니까 나중에 파생됐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지표라는 게 딱히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경제 활동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생산하는 거, 네. 소비하는 거,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경제 활동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면 그게 다 뭐든지 경제 지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저 시급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이제 노동 그다음에 이제 고용과 관련된 거니까 뭐 고용을 할 때 옛날에는 뭐 1시간당 시급을 뭐 예를 들면 뭐 4,000원, 5,000원 줬는데 지금은 8,000원, 9,000원 뭐 이렇게 이제 최저 시급의 변화들을 이제 보여주면 그게 하나의 또 지표로서의 의미도 있는 거죠. 다양하게 있네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지표가 많은데 그 네.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네. 제일 이제 우리한테 친숙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 종합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GDP에 대해서 GDP.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초반에 딱 GDP라고 우리 태인 씨께서 말씀을 아, 하셔가지고 이분이 역시 뭔가 있구나. 아, 아닙니다. 저는 DDP, 예.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설명할 수 있지만 네. GDP는 막상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고 네, 그냥 뉴스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 정도. 네. 네. 우리 이 프로그램을 주로 이제 뭐 학생들이 많이 볼까요? 아니면 일반 분들이 많이 볼까요? 타겟층이 좀 넓긴 해요. 예. 저희 타겟층이 1080입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다 보네요. 네. 80대도. 네. 그쵸, 그쵸. 이렇게 눈 이렇게 했고 이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그럼 뭐 전 국민이 그냥 보는 걸로. 많이들 봐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아, 그럼 잘 됐네요. 그러니까 이 GDP가 그 약자로 표현하면 그 제가 이제 영어 발음할 때 좀 울렁증이 있어서 네. 저희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카투사 출신이니까. 제가 다시 아,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설마. 자, 예. GDP 하면 그 G는 그로스, 그로스, 그렇스. D는 도메스틱, 도메스틱, P는 프로덕트. 프로덕트. 예. 뭐 발음은 저랑 큰 차이가 이게 이제 프로덕트 R 예. 사운드가 있어가지고 프로덕트. 프로덕트 프로덕트. 예. GDP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 번역을 하면 그 국내구나, GDP는 국내. 총 그죠? 도메스틱이니까 국내, 국내, 네. 프로덕트니까 이제 생산이잖아요. 생산. 그래서 음. 국내 총 생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도메스틱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 거를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뭐 분기면 분기, 뭐 연간이면 연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됐던 모든 최종 거래의 그 부가가치를 싹 더한 게 바로 그 GDP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 한 나라의 경제의 규모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그러면 GDP가 뭐 몇 억 원,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뭐 몇 퍼센트라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GDP 증가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제 사이즈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GDP는 뭐 100이면 또 뭐 잘 사는 선진국은 뭐 15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근데 그 그 GDP 총액 자체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올해 GDP의 총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늘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계산한 게 바로 이제 GDP 증가율, GDP 증가율. 내지는 뭐 GDP 상승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장률, 성장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그렇죠. 사용하는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분의 좀 감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GDP의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될 걸로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평소에 생각을 안 했던 것일 수 있으니까 제가 업앤다운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예전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선거 출마하실 때 개인 자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3조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게 그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그냥 수장의 자산이고 그럼 그 기업은 그러니까 단순히 제 그렇죠. 계산입니다. 예. 아니 접근법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뭐 수십조, 수백조가 될 테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수십 개가 될 테고 그렇죠. 그러면 어림잡아 어림잡아 1,000조 원? 1,000조 원. 예. 그래도 처음 출발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업이에요 일단. 더 업인데 더 많아요? 예, 더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숫자가 많이 어웨이 되어 있진 않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라디오에서 가계부채 총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 1,600조에 입박하다. 가계부채가 가계부채가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예. 이게 맞습니다. OECD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GDP 총 예산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그게 1,800조였거든 제 기억에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그거 네. 입박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라고 제가 팟캐스트에 들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오, 1,800. 어제 초반에- 들었죠 어제. 와. 가계 부채가 예. 심각하고 1조 클럽 1조가 넘는 기업들 매출이었는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네. 은행들이 돈 이자로만 3조 4조씩 벌고 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어허. 그런 얘기를. 야, 대박이다. 이걸 GDP를 정확히 맞추는 경우는 쉽지 않는데 나는 너가 양택조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지. 그런 걸 했네. 조박사 이런 거. 이게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하면 조금 약간은 그보다 클 텐데 한 1,800조 원 정도. 약. 와, 예, 약. 이 정도. 정확하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신 거고. 와. 이제 가계부채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뭐 1,500조, 1,600조 원 정도 육박하니까 이 우리나라 한 해에 거래되는 모든 부가가치 합이 1조 8천억인데 가계부채가 그만큼 쌓였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심각하긴 심각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1조 8천억 정도가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예요. 즉 한 해 동안 최종적으로 거래되는 부가가치를 싹 더해 보니까 그 정도의 그런 합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뗄 거 떼고. 네. 그러니까 왜 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제 중간 단위에서 거래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이 볼펜을 샀다라고 하면 네. 이 볼펜은 저는 어디 뭐 마트나 내지는 뭐 문구점에서 샀겠죠. 네. 그럼 이 볼펜이 예를 들면 이제 2,000원이다라고 네. 하면 만약에 그 아주 경제를 단순화시켜서 볼펜만 거래되는 경제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네, 네. 거예요. 그러면 이 볼펜이 2,000원인데 제가 이거를 10개를 샀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GDP의 총액은 2,000원 곱하기 10개. 그러면 2만 원인 거죠. 네. GDP 가치 2만 원인 거예요. 음. 근데 이 볼펜이 2,000원인데 이 볼펜은 그냥 띡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볼펜이 만들어지려면 뭐 예를 들면 뚜껑도 누군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테고 뭐 앞에 이제 볼 심이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얘가 2,0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얘를 다 쪼개 보면 얘는 또 뭐 한 500원, 뭐 볼심은 또 뭐 500원, 뭐 여기다가 또 중간 마진 누군가 또 붙여서 네. 이제 2,000원이 됐겠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GDP는 이 최종적인 요 재화에 2,000원 가격만 쳐준다는 얘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미 2,000원이라고 하는 값에 이 음. 볼펜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다 이제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부가가치의 합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지금 진행이 되게 편안한 게 제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얘기를 또 마치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진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케이. 뭘? 그러면은 뭐 우리는 뭐 3만 달러의 시대로 갑시다. 뭐 네네. 2만 달러 지금은 그게 네. 그럼 이거 GDP를 국민 그 인구수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뭐 소득이 어떠냐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국민 총 소득을 인구수로 이제 나누는데 대신 이제 약간 환율 개념이 좀 들어가죠. 환율 개념이 좀 들어가야 예, 되니까. 왜냐하면 뭐 1인당 국민 소득은 다 달러화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원화 가치가 좀 비싸지면은 뭐 우리 한 것도 없는데 아. 갑자기 이제 국민 소득이 확 늘어나고 음. 또 뭐 IMF 외환위기 때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막 2,000원까지 치솟기도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율까지 좀 숨어 있고요. 아. 예. 자, 그래서 이제 GDP에 대한 정의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퀴즈를 내는 김에 그다음에 네. 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이 GDP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장을 하긴 했어요. 예, 다행히 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 규모는 자생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웬만하면 경제의 규모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규모가 쪼그러들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거래는 늘어나서 커지는데 그 증가율이 얼마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혹시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 2019년도에 아마 우리 요 방송이 나갈 때쯤에도 정확한 집계는 안 됐었을 텐데 대충 어림짐작으로 몇 퍼센트? 전망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뉴스에서. 그렇죠. 예.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을까? 체감적으로 0.1? 0.1 예. 연간으로 아주 그냥 제 생각인데 예, 예. 뭐 10% 이상 성장했으면 난리가 났을 테고. 그렇겠죠. 10%는 아니죠. 당연히. 1%만 넘었어도 또 뭐 선방. 자축했을 텐데 예, 예. 그런 소식을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냥 0점대가 아닐까. 0점대. 아, 상당히 암울한 체감적인 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GDP 성장률, GDP 증가율 물어본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식 발표 난 건 2018년까지 났고 19년도는 안 났어요. 2018년 기준으로 1,800조 얼마였는데 2019년도에 이제 얼마가 더 늘어났겠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0.1%라고 하면 거의 안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지금. 잠깐만, 그렇지. 예. 1,800조 원에 1%면은 얼마야? 18조 18조죠. 예. 1% 저는 한 1% 정도. 1%. 아, 이게 참 좀 이게 야박한가요? 일반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 숫자는 그보다 좀 높아요. 업입니다. 업입니다. 예. 업? 업입니다. 퍼센트? 1%보다 높습니다. 1.5%. 1.5%. 좀 더 쓰시지. 업입니다. 3%? 3% 너무 많이 갖고 다운. 2%? 2%. 2%. 2%가 정도. 2% 정도. 예. 실제로는 아마 2%에 조금 못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2019년도에는 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36조 원 정도가 그렇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러니까 작년보다 36조 원 정도 더 거래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숫자로 느껴지진 않죠. 36조에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전체로 따지면 그렇죠. 그치. 예, 또 여기 문쌤도 코도 크시고 해서 맞아요. 붙이기가 이게 하향 평준화한 거죠, 이게. 그렇죠. 예. 뭐 코 얘기 나와서 갑자기 또 그 양택조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2%였는데 네.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가 사실은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되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그죠. 네. 그리고 그 옛날에 보면 1970년대, 80년대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 당시에는 성장률이 막 7%, 8%였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은행 이자도 10%였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2%다라고 하면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데 그래도 이제 이게 정말로 잘한 거냐 못한 거냐를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GDP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잖아요. 해석. 네. 네. 아까 이제 우리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는 GDP가 1,800조 원이다. 2019년도 성장률이 한 2% 했다. 근데 이제 이걸 바라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뭐 그게 뭐 잘한 건데 못한 건데 뭘로 판단할 수 있냐. 이거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시의 성장률이 적정했는지를 알기 위한 그런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재 성장률. 그렇죠. 포텐셜 뭐 GDP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재 성장률 하면 어떤 걸 얘기할 것 같으세요? 혹시 잠재 성장률 정의가 뭘까요? 잠재 성장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당시의 성장률이 적정했는지를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네. 혹시 문 쌤이 한번 예상 수치인가? 예상 수치? 예, 제가 답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좀 잠재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 정도 규모면 이 정도 성장해야 정상이다. 아.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너는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아이야. 뭐 이런 거죠. 뭐 예상 성장률 뭐 이런 느낌인가요? 예상 성장률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잠재 성장률을 이제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과거 지난 몇 년 동안 이 정도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잠재 성장률로 비슷하게 뭐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7살 아이들 키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굳이 따지면? 내지는 아이들이 이제 키가 커가는데 예를 들면 뭐 1년에 얘는 한 5cm씩 커 왔어요. 네. 그러면 올해도 5cm 정도는 커야 정상이죠. 그런 이제 그 증가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그 발표를 한 바로는 한 2% 중반 정도 된다고 해요. 조금 그러면 떨어진 거네요. 실제 2% 성장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2% 중반, 즉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의 규모라던가 경제 여건을 생각을 해보면 2.5% 내외 정도는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실제 성장률은 2%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잠재 성장률을 믿던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이제 시험을 보는데 공부 잘하는 얘는 맨날 거의 95점 평균 받는 애예요. 근데 얘가 90점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냥 90점 이러면 90점도 잘 받는 점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95점 받을 수 있는 애가 90점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아이는 못한 거죠. 선생님 못 벗겨야죠. 네? 선생님 못 벗겨요. 과외 선생님. 아, 과외 선생님 깜짝 놀랐네요. 예, 아니, 예,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GDP 성장률을 볼 때 이 숫자가 적정한 거냐를 볼 때는 잠재 성장률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 요 얘기를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이게 단순히 성장률에 만족하면 안 되고 잠재 성장률과 비교한 다음에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네. 그 다른 나라하고도 우리나라하고 이 경제가 누가 잘했나 이거를 또 비교를 좀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예를 들자면 뭐 미국은 한 1.5%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중국은 한 5% 성장을 했어요. 우리는 2% 성장을 했고. 자, 그러면 단순해서 놓고 보면 누가 제일 잘한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나라는 2% 성장을 네. 했는데 미국은 1.5% 성장했고 중국은 5% 성장을 했다. 네. 그러면 누가 잘한 거예요? 중국이요. 이 잠재 성장률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역시 우수생이네. 선생님 옷 벗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다시 자켓 입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면 당할 뻔했는데. 정확하십니다. 제가 지금 딱 그런 어떤 뉘앙스를 들었는데 딱 그걸 캐치해내신 거예요. 빨리 한마디만 드리자면은 예. 이렇게 듣고 있는데 피디님 저기서 자꾸 죽고. 예? 피디님이 예. 자꾸 저쪽에서 예. 중국 뭐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갖고 중국이라고. 아, 제가 그걸 듣고 아, 이제 제가 피디님. 중국이라고 한 거거든요. 피디님을 좀 이렇게 피디님께서. 하는 걸로. 네. 예. 피디님 여자분이라 웃음 베낄 수 없고 하여튼 이따가 벌칙을 한번 주시죠. 예. 자, 이거를 숫자만 보면 중국은 5% 성장했으니까 우와 잘했네. 한국은 2% 뭐 고만고만. 미국은 1.5니까 아예 못했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국가들의 잠재 성장률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한 2% 초반 정도 되는 나라예요. 아. 그리고 중국은 잠재 성장률이 한 6%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시를 이제 미국을 1.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미국도 2019년도에 2% 초중반 정도의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2.5인데 2%밖에 못한 거랑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2% 초반인데 그 정도 했다고 하면 미국 잘한 거예요. 묘한 잘했네요. 더 근사치네요. 예. 사실은 제일 잘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반면 중국은 잠재 성장률이 6%인데 60점은 맞아야 되는 애가 5%, 50점 맞은 거예요. 절대 성장률 수치는 높아 보이지만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GDP 성장률을 가지고 국가 간에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절대 수치로 보면 안 된다.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 대비 실제 성장이 어땠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고급진 표현으로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우리가 GDP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GDP 갭. 예, GDP 갭 들어봤죠? 네. 갭 투자할 때 그 갭이 그렇죠, 차이. 갭. 예. 갑자기 갭하니까 그 런던의 지하철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왜요? 왜 그러죠? 런던의 지하철 가면 방송이 나오거든요. 이거 아마 제작진이 나중에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마인드 갭, 마인드 갭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턱이 갭을. 지하철 그 아. 전동차하고 요거 승강장 사이가 넓어가지고 요 갭을 조심해라. 마인더 갭. 마인드 더 갭, 아. 마인드 더 갭 이게 나오거든요. 연구 안 갔다 오셨군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갭을 얘기하시길래. 그러니까 저는 시인인 줄 알았어요. 영국의 지하철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네. 하셔서 시상이 떠오르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요거 한번 이제 나중에 효과음으로 네네네. 들으면 제가 왜 얘기를 있겠죠, 했는지 알 거예요. 마인드. 그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 그 갭이 뭔지를 아는데 아주 유용한 비유였네요. 그렇죠. 예. 마인드 더 갭. 마인드 더 갭. 네, 마인드 예. 더 갭.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GDP 성장률을 대충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느냐를 어느 정도 봤고, 네. 자,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게, 이거는 이제 GDP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지표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게, 네. 경제 지표는 이제 절대 딱 그때 수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항상 상승률, 증가율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 네. 내지는 이제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나와지는데, 네. 여기서도 조금 그 토막 상식으로 혹시 그 두 분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아시나요? 퍼센트 포인트 처음 들어보는데? 퍼센트는 당연히 그냥 백분율이고 네. 퍼센트 포인트? 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2019년도 성장률이 2%였는데 2020년도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걸 바라면서 예를 들면 3% 성장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2019년에는 2%였고 2020년도에는 3%니까 성장률이 늘어났죠. 네. 자, 그러면 몇 퍼센트 포인트 늘어났을까요? 18조? 뭐지? 이 양쪽 퍼센트 쪽? 포인트는 그냥 빼기입니다. 빼기. 아, 빼기? 예. 1포인트요? 그렇죠. 1% 포인트예요. 아, 그냥 단순 수치. 그렇죠. 아, 퍼센트를 숫자로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냥, 예. 그러니까 작년에 2%였는데 올해 3% 성장하면 성장률이 1% 포인트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1% 성장했다고 해도 말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돼요? 만약에 예. 2% 성장률인데 3% 성장했다고 한다면 네. 이거를 퍼센트로 바꾸면 몇 퍼센트입니까? 사실은 150%죠, 150%. 아, 그러네. 아, 그러네요. 2가 3이 됐으니까. 아, 오케이. 그렇죠. 1.5죠, 1.5%, 1.5배니까 150%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발음 표현은 작년에 2% 성장했고 올해 3% 성장한다면 작년 대비 1% 포인트 더 성장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1% 더 성장했네라고 하면 계산이 사실 달라지는군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아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짤막한 토막 상식으로 1% 포인트. 1% 포인트. 중요한데요. 그런 그러니까 퍼센트 숫자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뒤에 포인트를 붙여줘야 된다. 그럼 방송국도 시청률이 뭐 5%가 나왔다가 다음 주에 7%가 나오면 2% 포인트. 2% 포인트 상승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건 정확히 써야 되겠다.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 예. 왜냐면 이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퍼센트냐 퍼센트 포인트냐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렇네요. 제가 그냥 지금 기분만 말씀드리면 네. 박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위스키는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스키 이제 여기 딱 그 여의도 그 맞아요. 중공간 여의도에서. 60층짜리에서 딱 이 맞아요. 노을을 보면서 네. 이제 주식 전망 얘기하면서 위스키 하면서 이번에 GDP 몇 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 그냥 기분이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똑똑해지는 느낌. GDP의 건배를. 요거 이루어집니다. 예? 요거 이루어집니다. 아, 이루어질 수 정말요? 있나요? 이루어질 겁니다. 언젠가. 아 좋습니다. 갑자기 또 슬리를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좀 너무 좋은데요. 멋있었어요 저희 스스로가. 네. 안경 이런 거 쓰고서. 야 너 완전 저거 나 지금 너 뉴요커인 줄 알았어. 아 느낌이. 완전 그 천재 경제학 천재 딱, 박사. 있지. 근데 더 렌즈도 안경 없고. 쓴 게 잘 어울리세요. 정말요? 네. 우리 태진 씨도 네. 없죠? 이거요? 네. 네 없죠. 예. 저희는 셋 다 공통점이 있네요. 아, 알 없지? 아니 저는 알만 있습니다. 예. 있구나. 안경은 패션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좀 재미없을까 봐. 아, 너무 중간에. 재밌어요. 중간에. 저희한테 이렇게 맞춰주시고 네. 예, 이런 배려심이 너무 감사드려요. 예. 사실 어디 가서 이런 농담 안 하시는 박사님이신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재밌게 해주시는 거라서. 예.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경제 지표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지표는 대부분 퍼센트 내지는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비교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 금액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게 잘한지 못했는지를 모르니까 2% 성장했다라고 하면 그 2% 성장이 어느 비교 시점 대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이면은 전년 대비 성장한 게 2%란 얘기고 네. 만약에 이거를 분기 성장률이라고 한다면은 전 분기 대비 전기 대비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볼 때 항상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만약에 2%다라고 하면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어느 기준 시점 대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 대비인 건지 아니면 바로 직전 분기 대비인 건지에 따라서 숫자가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GDP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뭐 한국은행이 집계해서 발표하는데 전기 대비 성장률하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두 가지를 같이 발표를 해줘요. 말 그대로 전기 대비로는 뭐 예를 들면 지금이 뭐 1분기다라고 하면 작년 4, 4분기 대비 한 분기 동안 얼마 성장했느냐를 얘기하는 게 바로 전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자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비교 시점이 언제이겠어요? 전년 같은. 그렇죠. 전년의 1분기 대비 현재 1분기죠. 그러면 어떨 때는 전기비를 그 중요하게 보고 어떨 때는 전년 동기비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려고 했죠. 네, 어떨 때는 전기비를 쓰고 어떨 때는 전년 동기비를 쓰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하냐면 네.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보면은 이른바 계절성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 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존재하는 나라들은 경제 활동이 활발한 때가 있고 또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때가 있어요. 또 소비를 많이 할 때가 있고 소비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명절, 추석, 그다음에 연말. 설날 네. 이럴 때는 뭐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네. 예. 원래 죄송합니다. 지금 네. 저희가 한국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얘가 그 유명한 애가요? 그 명대사 그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파리가 앉았습니다. 걔가 많이 쇠약해졌네. 네. 예. 제가 웃음 참을까요? 닮았다. 닮았다. 이게 저희 쪽에서는 그 전설 레전드거든요. 맞아요, 예. 예, 저도 경제 방송 가끔 출연하는데 사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저희 유튜브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얘가 이제 제 코 쪽으로 오면 되는데 한번 그럼 이제 우리가 웃음 참아야 되고 내가 정리해야지. 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이거. 아무튼 네. 예, 일단 좀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금? 계절성. 계절성. 명절에 예, 돈 엄청 갑자기 쓰고. 파리 때문에 지금 명절 때문에 그런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기 대비 성장률을 숫자를 계속 쓰면 이게 과연 계절적인 효과로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하는 거죠. 음. 그럼 이제 확실하게 뭐 비슷한 환경, 비슷한 계절에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더 경제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 관리비도 많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전년 동기랑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난방을 많이 쓴 계절이 있고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쓴 계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적절한 예인 것 정말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추울 때는 확실히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네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전달보다 많이 나왔으면 이게 왜 갑자기 많이 나왔어? 놀라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작년에도 보니까 요 정도 나왔네라고 하면 문제 없는 거 네. 그런 거죠. 아주 적절한 예인 것 같습니다. 자, 파리 파리가 지금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표들을 전기빈지 전년 동기빈지를 같이 비교해서 그 숫자를 좀 해석을 해야 된다. 요 얘기까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GDP 성장률을 볼 때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저는 사실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두 분한테 제가 우리 2019년도 성장률이 어땠을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니까 뭐 처음에 0.1%? 한 1% 상당히 실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를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체감적으로 느끼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뭐냐면 경제가 성장을 하긴 하는데 2%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성장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실제 성장률 수치하고는 또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수치는 또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쪼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GDP를 이렇게 항목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네. 경제 활동으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소비 활동. 소비 활동,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출 활동 지출, 또는 투자. 지출이나 투자. 소비하고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소비, 영어로는 우리가 C, 컨섬션이라고 얘기를 컨섬션.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투자, I, 인베스트먼트. 세 번째는 G가 뭘까요? G? 지출, 정부인가 정부? 맞습니다. 거버먼트. 정부. 맞아요? 예, 그게 거버먼트입니다. 야, 나 오늘 뭐야? 신내는 너무 좋아요, 정말로. 뭐야? 너무 좋아요. 뭐야? 오늘 우수 학생. 이거 대박인데? 예, 제가 저는 앞에 진짜 방송 박사님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껏 모든 강사님들이 다 안 맞았어. 자, 뭐 크로스. 제가 앞에 방송 모니터링을 많이 해봤는데 예. 주로 이제 문쌤이 조금 에이스고 예, 저는 그냥 혜인 씨는 AS 예요. 그냥 근데 오늘은 바뀌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문쌤 오늘 안경이 조금 그런가? 당연히 이제 아까 전 이게 알도 없는데 이게 예, 맞습니다. G는 거버먼트, 그래서 정부가 쓴 규모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X라고 하는 수출, 그 다음에 이제 M이라고 하는 그 수입을 빼주면 우리가 순수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자막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네. 이게 이제 국내 총 생산 내지는 뭐 국민 소득, 뭐 항정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총 생산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제 Y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제 Y가 아마 yield의 약자인 것 같아요. yield. 네, 양보, 양보도 있고 yield라고 하면은 이제 체산물, 생산물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인 줄 알았다. yield. 예. 25개. 죄송합니다. AAS입니다. 예.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Y 이 총 생산은 그 C 소비 플러스 I 투자 플러스 G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X 빼기 수입 M.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요거는 좀 요거를 한번 이렇게 네. 기본 상식으로 네. 이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수식입니다. 아주 기본이군요. 아주 이게. 기본적인 거. 그렇죠. 즉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생산, 국내 총 생산은 민간이 소비하거나 내지는 뭐 기업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돈을 쓰거나 내지는 이제 우리가 물건 생산해서 수출하거나 아니면 수입하는 이 활동들이 이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경제가 좋냐 나쁘냐를 느낄 때 어떤 분야에서 더
그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면 느끼냐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민간 소비 C라던가 또 기업의 투자 I 이런 쪽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서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성장도 좋아요. 근데 그렇죠. 정부가 만약에 성장을 위해서 막 돈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이때는 별로 체감적으로 우리가 좋게 느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돈을 써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돈을 받아간 쪽은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돈을 쓸 때는 대부분 이제 복지나 이런 쪽을 쓰니까 그거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도 좀 덜하죠. 아, 정부에서 복지에 쓰는 것도 GDP에 포함이. 포함이 되죠. 어허. 정부의 소비니까. 아,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복지 예산을 늘리면 뭐 그게 어떤 형태든지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제 GDP 잡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 쓰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 하니까 우리는 그냥 경기가 안 좋은 줄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뭐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성장률 2%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성장률이나 됐어라고 우리가 지금 약간 만약에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장의 질적인 부분이 좋지는 않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안 되고 그 실제 이 성장을 구성하는 항목들도 같이 봐야 된다. 밸런스. 그렇죠. 네. 그 정도를 제가 이 우리가 GDP하고 경제 지표 볼 때 조금 주의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무리 멘트로 네네. 근데 이제 이 GDP도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GDP를 대체할 만한 지표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GDP에 안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 경제. 지하경제 안 잡히죠. 그다음에 가사활동 잡힐까 안 잡힐까요? 집안에서 쓰는 예. 거? 그것도 안 잡히죠. 자, 그런 거 안 잡히고 그러니까 가사 노동이 아무튼 반영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더 조금 그런 거는 환경 파괴, 자연 파괴에도 안 잡혀요. 자연 파괴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나무를 배 가지고 그걸로 뭐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나무를 뱄으면 그 나무는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얘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빼준다는 거지 그거는. 아. 그냥 나무는 없어지고 지 한 몸 헌신해서 나무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부가가치는 다 잡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연은 파괴됐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것들은 또 안 잡는 이제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부분 정치권에서 이 GDP 성장률을 이제 어떤 정책의 목표로 삼는데 이 성장률하고 우리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질, 삶의 만족도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잖아요, 괴리가.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 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최근의 주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GDP만큼이나 이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비슷하게 알려주는 지표도 또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 현재로서는. 그럼 하긴 진짜 이거보다 더 객관화할 만한 수치도 없는 것 같아요. 딱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목들을 어떤 건 좀 더하고 어떤 거는 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논의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래도 이게 아직은 최선이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좀 멘트를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진짜 GDP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잠깐 배웠던 기억 맞아요. 외에는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이걸 알므로 인해서 뉴스를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GDP. 오늘 소감을 네. GDP 삼행시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는 제가 한번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자, G, 지금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비해 D. 뒤처져 있습니다. 와. 오, 괜찮네요. 뒤쳐져 있습니다. 예. P. 피땀 어린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 오늘은 쉼 내린 날이야. 오늘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도 좀 와도 될까요? 예, 물론이죠. 우리 어떠셨어요, 상훈 씨? 저도 한번. 좋아요. GDP 삼행시? 네. 오케이. 운 띄워주시죠. G, GDP 공부를 처음 제대로 해봤습니다. D. 뒤에서 항상 자는 학생이었는데 오늘 좋습니다. GDP D 수업을 좋아. 듣고 나니까 P. 피자 한 판 시켜 먹겠습니다.
제가 또, 아, 좋아. 제가 또 이런 괜찮습니다. 아, 예. 좋아요. 아, 예. 기승전 먹는 거 괜찮습니다. 역할이- 네, 네. 피자 먹으면서 GDP 얘기 또 실컷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많이 배웠다. 맞습니다. 정말. 아 진짜 웃음꽃 활짝 피자. 피자. 아, 괜찮네요. 미쳤어요? 괜찮다고 아 괜찮네요. 아 근데 진짜로 이렇게 쉬운 경제 강의는 처음이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진심이십니까? 아 진심으로요. 예, 저희 수준에 맞춰서 정말 딱 알려주셔서 쏙쏙 들어왔고 어디 가서 우리도 똑같이 강의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Y는 C 최소- 플러스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빼기 M. 그렇습니다. 아 대박이다. 오늘 박사님께서도 좀 뿌듯해 하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 뿌듯합니다 오늘. 예.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첫 예. 강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제 그 기본 실력보다는 네. 많이 못했어요. 아, 다음을 좀 기대해 주시기 저희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저희가 많이 못 맞춰서 예. 죄송해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리고 시작하실 때 비해서 눈동자 지금 너무 빨개지셨는데. 예, 빨리 마무리할까요 이제? 아니야 근데 이거 헤어지는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